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이고, 예전에는 겨울에는 그냥 조용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쉬는 시간에 그냥 시끌시끌하고 화기애애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81페이지 09번 테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작년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또 독립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종합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양도세는 종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매 등 일반적 거래는 지난 1, 2월, 3, 4월에 계속 설명을 드렸었어요. 원칙적으로 언제를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하느냐? 대금 청산일이에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에요. 대금 청산일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는 관계없다고 그랬죠? 시험에서 매매 등 일반적 거래는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그럼 X예요. 자, 실제 대금이 청산된 날이고요. 이 경우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화살표 보세요.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수사가 부담하기로 확정한 경우에 해당 양도소득세나 부가세는 세액은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는요, 자, 보유기간이 확정이 돼야지만 그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특공제나 세율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요. 보유기간에 따라.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게 양도 및 취득 시기가 확정이 돼서 보유기간이 확정이 돼야지만 세금이 계산되는 건데 이 대금 청산일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냐. 원래 양도자가 내야 되는데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양도소득세까지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하면 취득시 판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나 부가세까지 청산됐을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나 부가세는 제외한 금액이 청산됐을 때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경우를 보면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자, 그러면 등기부 등록부 명부등기에 기재된 등기부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을 취득시효합니다. 주식은 명의개소일이죠.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또 명의가 개소되는 날. 근데 하여튼 우린 부동산 세법이니까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는 먼저요? 등기 접수일.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월 과정에서는 이런 것도 했어요. 3, 4월 달에 안 했는데 1, 2월 달에 이런 걸 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과 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계약일이 매매하는데 계약일이 예를 들어서 계약일이 2019년 만약에 3월 2일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상으로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이 2019년 만약에 4월 만약에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된 날, 대금 청산된 날이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 2019년 4월 만약에 20일이고요. 을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이 만약에 2019년 5월 25일이다. 자, 그러면 을입장에서 봤을 때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지금 언제예요? 네? 대금 청산일이니까 원칙 언제입니까?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 자,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그러면 양도 시기는 요 사례에서 양도 시기는 언제입니까? 양도 시기는 언제예요? 1, 2월 달에 했었는데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또 가물가물하시지만. 자, 양도 시기는 언제입니까? 양도 시기는 언제예요? 그렇죠. 대금 청산일이 이 대금 청산일 4월 20일 날, 자, 대금 청산일 4월 20일 날 갑과 을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이 4월 20일이 뭐예요? 양도일이고 판날이고, 을 입장에서 이 날이 뭐한 날이고? 취득한 날이고 그잖아요. 그래서 매매의 경우는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가 같은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 대금 청산일이 을 입장에서는 취득 시기고 취득일이고 갑 입장에서 이 날이 뭐고? 양도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이 이번에는 3월 25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례에서 그러면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 언제라고 그랬어요? 원칙 대금 청산인데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이고. 자, 갑 입장에서 보면은 자, 또 언제를 양도 시기로 합니까? 네, 대금 청산이 원칙인데 자, 등기가 빠르니까 언제입니까? 등기 접수일이고.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이고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을 5월 25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대금 4월 20일이죠. 죄송합니다. 불분명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해요. 자, 이랬을 때, 불분명할 때, 이럴 때 이제 불분명할 때, 이때 취득 시기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인데 불분명한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5월 25일. 그 다음에 양도 시기 갑입장에서 언제입니까?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불분명한 언제? 등기 접수일. 요거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 매매의 경우에는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목이 양도 시기 또는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2번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안 배운 건데 처음 배우는데 한번 보세요. 장기 할부 조건 매매예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할 때 어느 때를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원칙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 수익을 취득하면 그날이에요. 그래서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 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에요. 자, 중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우리가 장기 할부 조건 매매는 보세요. 어떤 거냐면 장기 할부 조건 매매예요.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잖아요. 이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요 차곡차곡 쌓아놨잖아요. 그랬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보유한 동안 차곡차곡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쌓아놨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있잖아요.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가 양도소득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장기 할부 조건 매매는 원칙은 등기 접수일인데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수익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용수익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세금을 귀속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원칙은 등기 접수일인데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수익을 시작하면 그날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봅니다. 하여튼 중 빠른 날 장기 할부 조건 매매 나오면 중 빠른 날 기억하시고 수용의 경우 양도시기를 봅니다. 수용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 잔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이에요. 제가 25회 시험 때 나왔을 때도 이거 3개가 나란히 나와야지. 25회 시험 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등기 접수일하고 대금 청산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었는데 자, 수용 개시일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개가 나란히 나와야 되지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다 그러면서 얘기했었는데 25회 시험 때 수용의 경우 땡땡 자 땡땡 사업인정고시 1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인정고시는 무조건 아닌데다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수용은 중 빠른 날입니다. 3개 나란히 나와서. 다만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그랬습니다.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려해가지고요. 뭐라고 썼냐면 공탁한 날 X예요. 공탁한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탁한 날 X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토지 수용을 당해서 수용권자가 보상금을 주려고 그랬더니 있잖아요. 지금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서로 소유권을 놓고 소송 중이에요.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승소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공탁했을 때 공탁한 날이 아니라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에요. 판결 확정되면 이제 누구 건지 결판이 났잖아요. 그때를 자, 양도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다. 공탁한 날 X예요. 자, 요것도 몇 년 전에 추가된 거라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원래 수용은 하여튼 중 빠른 날, 장기 할부 조건 매매도 중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하고 8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이요. 허가받은 건축물, 건물을 건축해서 갖고 있다가 팔아요. 건물을 건축해서 갖고 있다가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이냐?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자, 취득세에서는 건물을 건축했을 때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양도소득세는 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내주는 날이나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이지. 근데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행자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용어가 틀려져 표현이 좀 다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옛날에는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이었는데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이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취득세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고 예외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 그날이고요. 자, 이거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 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요. 이런 것도. 자, 눈에 익혀둡니다. 5번 상속과 증여에 따른 취득이요. 상속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일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상속은 비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되니까 언제예요? 상속 개시일이에요. 상속 개시일.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증여 받은 날. 증여 받은 날이라는 게 자,
소득세법 기본 통축에서는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증여받은 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취득세하고 비교해야죠.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 어느 때를 취득 실현하냐? 증여 계약일.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받은 자산 어느 때? 증여받은 날. 요거요. 뒤바꿔냅니다. 서로 요거를. 주의해서 헷갈리지 않고 취득세랑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점유시효 취득 부동산이요. 민법 245조 1항에 여러분 평온공연하게 소유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민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뭘 X야 민법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무조건 X야 돼. 자, 민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온공연의 소유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어느 때 이 점유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는 어느 때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1900 예를 들어서 1988년도 9월 달이면 88 올림픽이 열렸을 때인가요? 예, 이때 88 올림픽이 열렸을 때. 나는 1988년 9월 달에 태어나지 않았다. 손 왜 안 들어? 빨리 들어야지, 손 들어야지, 지금. 이렇게, 지금, 네 사람 들었구나. 그 앞동네는 왜 안 들었어? 손 들어야지. 안 태어났잖아, 이때. 태어났나? 안 태어났죠. 그럼 손 들어야지. 진짜. 자, 안 태어났나? 태어났나? 그럼 손 들어야지. 진짜. 청춘들 빨리 손을 들어야지. 예. 이 동네, 이쪽 분단 대부분은 지금 내 보니까 저 뒤쪽만 빼고 이쪽 분단 대부분들은 88 올림픽 열릴 때 생생히 생각나죠? 굴렁쇠 소년이 굴렁쇠 굴리던 것도 생각나고 생생히 생각나고 1988년 9월 달에 굴렁쇠 소년이 굴렁쇠 굴렸잖아요. 개막식에서. 자, 88년 9월 달에 평공연의 소유사로 타인의 부동산 점유 개시했어요. 점유를 개시했고 그 다음에 2008년 9월 달에 예를 들어서 20년의 시효가 만료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등기를 접수합니다. 그럼 민법에서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것을 이것도 썼잖아요. 너무 멀리 썼네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행조세라고 했잖아요. 자,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는 동안에 이 자산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착착 쌓아놨다가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귀속시행조세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어느 때부터 평공연하게 소유사로 사용수익을 시작했어요? 이때 점유개시일 이때부터.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점유개시일로 등기와 상관없어요.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니까 등기함으로 성립하고 등기에 대항하고 그러지만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원칙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세법에서는 그래서 점유개시일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이렇게 점유개시일로 소급해요. 이때부터 사용수익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시효 만료일로 바꿔낼 수도 있고 등기 접수일로 바꿔낼 수도 있는데 아니고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는 언제다? 점유 개시일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7번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요.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입니다. 대금 청산일 X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세요. 잔금 청산 전에, 완성 전에, 완공일, 완성 전에 대금이 청산됐어요. 양도소득세는 원래 대금 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로 하잖아요. 자, 그런데 완성 전이에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착착 쌓아놨다가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쌓아놨다가 일시적 우발적 양도수익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인데 이 사람이요. 대금은 청산됐지만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세금을 귀속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자, 완성된 날을 양도 및 취득시로 하는 거지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바꿔내면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된 자산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상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한다. X입니다. 언제요? 완성된 날. 완공된 날, 완성된 날, 확정된 날을 양도 및 취득시로 합니다. 이해하시면서도 이렇게 두시고 8번 봅니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요. 원칙 환지 전 토지 취득이래요. 근데 예외적으로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입니다. 환지처분 공고일 그럼 틀려요. 취득세에서나 양도소득세에서나 환지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 고시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다음 날.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느 지역에 보세요. 어느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 벌어지는 지역에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예요.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다른 토지로 환지를 받습니다. A-라는 토지로. 이 환지 받게 되면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변경되겠죠? 그렇지만 토지는 토지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는 언제냐? 환지 전, 종전 A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한다는 얘기예요. 환지받은 토지 취득시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해요. 근데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 빚금 친 부분이요. 자, 이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았기 때문에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나무꾼과 산신령님 얘기 아시죠?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이런 것도 또. 자, 그래서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잘못해서 도끼자루 연못에 풍덩 받쳤는데 수영을 못했는지 하여튼 억울해가지고 생사람수만 잃어버린 나무꾼이 망연자실 막 울고 있는데 산신령님이 연못에서 후련히 나타나시더니 금도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은도끼 또 들어갔다가 또 은도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나무꾼 잃어버린 쇠도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정직하다는 둥 감탄했다는 둥 그러면서 예,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줬잖아요. 하여튼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봐보세요. 아니 색깔이 좀 비슷해야지 뭐 내 건가? 이러서 색깔 자체가 틀린데 어떻게 아무리 얘가 저기 바보도 아니고 자기 도끼라고 그래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 당연히 색깔 자체가 틀린데. 그래서 하여튼 정직하다는 둥 그러면서 다 줬습니다. 부자가 된 나무꾼 갑이요. 이제 나무꾼이 안 하려고 이 쇠도끼를 다느든 나무꾼한테 양도할 때 이 쇠도끼의 보유기한 판정할 때 양도인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이번에 산신령님한테 물에 풍덩 빠쳤다가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려야 돼요. 아니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려야 돼요. 그렇지.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려야지. 이번에 산신령님한테 물에 풍덩 빠쳤다가 돌려받을 때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A에서 A- 환지받은 토지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는 동일성에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금도끼 은도끼도 갖고 있다 팔아요. 그러면 금도끼 은도끼 양도인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어느 때 취득한 거예요? 산신령한테 그 사건 때. 자,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된 토지. 어느 때 받은 거냐? 환지처분으로. 그러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이걸 뒤바꿔서 또 내요.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러면 틀려요.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아니에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증가감소된 토지, 금도끼 은도끼고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냐?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서로 뒤바꾸는 걸 주의하고. 9번에 기타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잘못 온 거. 아까 얘기했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에 자산에 대한 취득 시기. 자, 근데 당초 취득일이 된다. 법원의 확정 판결일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또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건 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이쪽에 설명드려야겠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했어요. 네, 그래서 을로 소유권이 전 됐었는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소유권이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됩니다. 돌려주라고 그래서 을 입장에 돌려줘요. 그럴 때 지금 을에서 아까 배운 게 갑으로의 이 소유권 환원,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요.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아까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니까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잖아요. 소유권 환원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인공이 지금 을이 아니라 갑이에요. 갑이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이 자산을 갖고 있다가 제3자에게 양도를 해요.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법원의 확정 판결로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갑이요, 애초에 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초의 정으로부터 이것을 당초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효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느 때를 취득시효 할 것이냐, 이거 어느 때를 취득시효 하냐면요,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아니고요, 이 자산 애초에 당초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효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보세요.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이 자산 갖고 있다 팔 때요, 이 잘못 갔다 온 이 오유교육사는 내 인생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돌아온 싱글들 계시나요? 돌싱 돌아온 싱글 여기 혹시 계시려나요? 돌아온 싱글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돌싱 입장에서는 내 인생에 한 번 잘못 갔다 온 오유교육사는 내 인생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나는 이제 지금 만날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날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지. 그죠? 아이고, 그런 내 인생에 그런 과거는 없는 거잖아요.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한 번 잘못 갔던 오유교육사는 내 인생에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당초 그 자산 취득했을 때입니다. 예전에 15회 추가 시험 때 이제 요거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 시는 그 자산 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확정 판결이 아니라 당초 취득입니다.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 자, 돌싱 또 올리면 돼요. 오유교육사는 내 인생에 없다. 동그라미 2번부터는 이제 또 진짜 또 편하게 봅니다.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서 기재된 잔금 약정일보다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날이 잔금 청산이 됩니다. 하여튼 계약서와는 관계없어요. 양도세는 계약서와 관계없고 실제로 받은 날. 다만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다 그러면 소비대차로 변경일. 잔금 뭐 얼마 남았는데 이자 붙여가지고 이걸 뭐 매달 갚아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3번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에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야. 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죠. 당첨권은 당첨일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인수받았다 그러면 잔금 청산 취득시켜야 되고요. 한 번씩 그냥 여기 저 9번에서 동그라미 2번, 3번부터는 그냥 편하게 한 번씩 읽어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83페이지 봅니다. 경매, 공매 로 취득한 자산은 공매대금, 경락대금 완납한 날입니다. 공매일이나 경매일이 아니에요. 공매일이나 경매일은 계약일과 똑같은 거고 잔금 청산일이 대금 청산일이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되니까 경락대금 완납한 날이에요. 잔금을 어음으로 교부받았다 결제일 이러지 교부일이 아닙니다. 백날 교부되면 뭐예요? 결제가 돼야죠. 이거 한 번씩 읽어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줄을 끌 필요도 없이. 6번이요. 위기종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을 봅니다. 먼저예요. 그래서 먼저 취득한 자산을 나중에 양도한 것을 본다. 이런 식으로 바꾸겠죠? 먼저. 눈에 익게 두시고 먼저. 먼저 이렇게 강조하면 거기다 그냥 살짝 동그라미 하고 지나가면 되지. 먼저. 취득시기 의제 봅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편하게 보세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사는요, 실제 취득일에 관계없이 1978년에 취득했든 84년에 취득했든 실제 취득일에 관계없이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봐서 이때부터 보기한이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보기한이 오래되다 보면 취득시 입증도 곤란하고 또 명목소득만 너무 커지고 그래서 양도소득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취득시기를 일정 시기마다 끊어요. 40년, 50년 막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저기 되면은 막 60년 이러면 저기 하니까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1984년 11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요?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거로 봐요. 83년에 취득했어도 85년 1월 1일 날. 자, 주식은 이제 86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거로 보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10번 테마, 양도소득세, 비과세, 얘는 별표 3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과세 양도소득, 우리 지난 시간에 또 4월달 과정에서도 우리 바로 배웠었습니다. 또 한번 이걸 봅니다.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동그라미 1, 2, 3번만, 1, 2, 3하고 5번만 있었다가 4번이 추가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지선다 문제 내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 올해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다음 중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이다 틀린 거.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거 집어넣고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자, 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해요.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됐을 때 누구한테 양도소득 내라고 할 거예요? 법원에서 빈 털털이라고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제목만 하시면 되고요.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3번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고. 동그라미 4번이 올해 추가된 거라고 그랬죠? 꼭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지적 제조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기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 아니고 뭐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요거 비과세합니다. 당연한 건데 여러분이 지적법에서 이거 배우지 않나요? 지적법에서 여태까지 여러분 보세요. 그럼 왜 내 눈치를 보고 그래? 내가 지적법부터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자,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이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 측량한 게 거의 그대로 막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부정확하고 또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 유실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2017년도에 지적 제조세에 관한 특별법 규정이 이게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보니까 그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디지털화 하면서 측량을 다시 해요. 측량을 다시 하다 보니까 지적 제조세에 관한 특별법에서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들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지적소관청 지자체에서 이것을 조정금을 이게 이제 지급하기도 하고 줄어든 사람한테는 이제 주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또 뭐 늘어난 사람한테는 받기도 하고 조정금을 징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여튼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경기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 아니고 뭐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이 뭐라고요? 요거 비과세입니다. 자, 그런 거지 증가돼서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꼭 알아두시고 5번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량 소비과세에서 고가주택 제외라고 그랬죠?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 뒤에도 또 자세히 이제 나오지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나중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고가주택 또 취득세에서 고급주택 이런 것들을 다 요건을 비교해서 또 보겠지만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기준시가 아니에요. 실거래가로 얼마요? 9억 원. 실지양도한 가액이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고가주택이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1세 1주택 비과세 나오면 항상 고가주택은 일단 비과세 할 때는 제외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 1주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도 뭐한다? 비과세하고요. 하여튼 그 요건 대략적인 요건 자세한 요건 뒤에 나오고 대략적인 요건 보면 1세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련제 국내 1주택을 보여야죠. 예외 있지만 또 양도련제 2주택을 몇 년 보여야 돼? 2년 보유하고 양도해야지 비과세입니다. 예외 있지만요.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지만 미등기 아니어야 되고요. 또 1세대 1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량 소득 비과세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는 자, 도시지역 내 같으면 주택 정착 면적이 몇 배요? 5배까지. 도시지역 밖은 몇 배? 10배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량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박산에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19회 시험 때 처음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회 나왔고 또 몇 년 전에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요건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자, 일정한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하는데 그때 요건, 교환 분합의 요건을 봅니다.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고액 토지가액에서 저액 토지가액을 뺀 그 차액이 큰 편이 얼마? 4분의 1 이하. 즉 작거나 같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건, 요 요건을 알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봤어요. 그동안. 계속 요건, 요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는데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얘기냐 그러면 교환분합이라는 소득비과세 지난 2주 전인가도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교환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교환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10억 교환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8억 원 이랬을 때 얘네들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따져보겠습니다.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2억 고액 토지가격에서 저액 토지가격을 뺀 차액 2억이 차액이 큰 편 토지가격이 얼마요? 4분의 1 이하 이하한다는 말은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차액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하야 된다니까. 10억의 4분의 1이면 2억 5천이죠. 자, 그러니까 차액이 이거보다 지금 작죠?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보세요.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은 10억,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5억입니다. 자, 그러면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 가격의 차액 얼마입니까? 5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이 얼마요? 4분의 1 이하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10억에 4분이니까 2억 5천인데 이 차액이 더 크잖아요 지금. 자, 이게 더 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알겠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교환분합하는 토지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면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격의 차익이 가액의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는 거. 여러분 요건 외우시고 2번 교환분합의 사유를 봅니다. 동그라미 1, 2, 3번은요.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줄 긋지 말고요. 국가지자체의 시행사업으로 인해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국가지자체의 소유 토지와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어촌 정비법, 농지법 등 하여튼 관련 법령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4번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농지. 동그라미 1, 2, 3번과 4번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예? 자, 1, 2, 3번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교환뿐만 아니라 번합도 모두 분합도 비과세 사유인데, 근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뭐만 비과세 사유예요? 분합만 아니고 분합은 안 되고 분합은 안 되고 교환만 비과세 사유예요. 교환만. 경교는 되는데 경분이는 안 된다. 이렇게도 외우고 그랬는데 저도 헷갈려가지고. 자, 그래서 경교는 되는데 경분이는 안 된다. 그래서 경작상 필요한 경우는 교환만 비과세 사유죠.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요, 이 동그라미 1, 2, 3번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없어요. 국가 자체가 개입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거니까. 근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서 조건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신농지에서 몇 년이요?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는 거. 교환분합이라서도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다? 3년입니다. 필기하지 말고 이거 보세요. 무조건 나왔다면 몇 년?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84페이지 이어지는 얘기들 읽어보면, 자, 여러분들 쭉 읽어보실 때 하여튼 3년 기억하면서 쭉 읽어봅니다. 거기 화살표의 맨 마지막에 농지 범위가 나오잖아요. 자,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란 논밭 과수원으로서, 이게 이제 이게 재작년까지는 자 논밭만 있다가 과수원이 이제 추가된 건데, 논밭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시험에서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란 반드시 지적공무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반드시 지적공무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적공부에 관계없이 지목의 관계 실제로 경제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요. 이 경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체크해서 알아두시고, 이 경우 농지 경유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세 양수환수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농지 지목은 논밭 과수원입니다. 세 개 지목은. 취득세에서 농지 지목은 논밭 과수원 목장 용지까지.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자 농지는 범위가 논밭 과수원입니다. 목장 용지는 아니고요.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이란 뭡니다. 고자 및 그 배우자요. 가로 안에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 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가짜로 법률상만 이혼하고 실제적으로 한 집에 같이 살고 밥만 되면 합치고 이런 거 가짜로 이혼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가짜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아니, 그 세금 때문에 법률상 이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률상 이혼했다가 진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유로워지니까. 그래서 그 세금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 인간하고 내가 그냥 요번 판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나는 상관없다. 그럴 때만 법률상 이혼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하여튼 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 속옷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항상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국내의 1주택을 보유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 상관없고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되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만 1주택이면 되는 거지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 수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뒤에 또 나와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한이 몇 년이요? 2년이요.
근데 비거주자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로 전환됐을 때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비과세입니다. 자, 원래 1세대라는 것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데 배우자 없는 경우에도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배우자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당연히 거주 연령이 몇 세요? 30세 이상 노처녀 노총각들 얘기해 드렸어요. 단독세 구성할 수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경우 어쩔 수 없잖아요. 죽고 없어서 이혼해서 이런 경우 단독세 구성할 수 있고. 3번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40% 수준 이상으로서 엔드 소유하고 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엔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소득이 있으면 나이가 30세가 안 됐어도 단독세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경기도 평택의 28세 비혼 여성 수강생이 직장 생활해가지고 교수님 제가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놨는데요.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주소를 딴 데로 옮겨놓으면 1세대 분리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30세 안 됐어도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으면. 예? 그래서 결혼한 미혼 남성 수강생들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한다?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런 똑순이하고 결혼해야지 노후까지 편안해집니다. 사치하에다가 사치하고 허영심 가득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인생. 자, 그러니까 이런 똑순이하고 결혼하면은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면 어느 날 하여튼 어느 동네로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고생했다고 하면서, 예? 나 모르게 아파트 하나 사놔갖고 열쇠 줄 여자죠? 예, 자, 이런 여자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자, 왜 내 눈을 흘기고 그래, 나를 보면서. 자, 본인들이 그런 여자가 되면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남편보다 막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막 남편만큼 벌어보세요. 처음에는 일한다고 광고 작업하고 뭐하고 무슨 뭐 한다고 회식한다고 술 한잔 먹고 들어가고 그러면 왜 늦게 돌아다니냐고 막 눈치 주고 막 뭐라고 하고 막 구박하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돈 벌어오는 것이 막 액수가 막 짭짤하게 들어오잖아요. 돈 벌어갖고 오면 그러면 어디서 술 먹는다고 하면은 그래 어디서 조심해서 잘 먹고 끝날 때쯤 돼가지고 연락해. 그래가지고 술 먹고 있는데 바깥에서 술집에서 시동 겨울에 시동 켜놓고서 따뜻하게 데우고 기다리고 있다가 차 타면은 고생했어 그러면서 데리고 오고 그럽니다. 아니 남자들이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어보세요. 남자들 어깨가 얼마나 가벼워지나. 그러면 그 신랑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신랑이 요번에는 그러면 내가 이제 여유가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까 노후도 조금씩 이제 요 돈으로 노후를 저축해놓고 내 돈으로 생활하고 요거 버는 거로 뭐 저축하고 이런 구상을 남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번에는 어디로 놀러 갈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편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죠? 직장에서 더러운 일 있을 때 에이 참 안 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멋진 여자가 되셔야죠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일단 공부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부터 열심히 하시고 또 공부는 물론 이제 돈 버는 거는 성적순이 아니거든요. 진짜 성적순이 아니고 그건 뭐 공부 실전에 나갔어서 돈 버시는 거는 그거는 뭐 진짜 공부하고는 상관없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멋지게 또 뭐 중개사가 되셔야 되고. 이어서 계속 봅니다. 다만 가로 안에 미성년자의 경우는 이런 소득이 있어도 세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예외가 있긴 있어요. 이 맞박이 피단 말하는 녀석이 뭐 사고 쳐가지고 결혼했다거나 다 죽고 없다거나 그러면 세대 분리할 수도 있긴 있지만 편하게 이렇게 봅니다. 중요법령 봅니다.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수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을 본다. 요거 한번 했었어요, 여러분들. 3, 4월 과정에서 한번 했었는데 지난번에 어떤 거였었냐면 여러분 보실래요? 한번 했었어요, 3, 4월 과정에서. 뭐 했었냐면 요거는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거주자가 같은 날에요. 주택 2개를 같은 날에 양도합니다. 자,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 양도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요. A주택은 2년 보유했고 B주택은 1년 보유했습니다.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고 보유견만 갖고 판단해 봤을 때, 자, 갑은요,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다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주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네? A주택이 B주택이에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수업 안 들었냐 차이가 나는구만. 네? 지난번에 수업을 또 빠지고 안 들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B주택 나오고. 자, A주택입니까 여러분? 네. 확실하게?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할게요. 1세대 2주택이니까 1세대 2주택이 어떻게 과세입니다.
2년 보유했어도 1세대 2주택이니까 B주택을 그 A주택은 먼저 양도한 것으로 치니까 B주택은 이제 1세대 1주택 되는 거죠. 이거 먼저 양도한 것으로 치니까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이제 1세대 1주택 된 거잖아요. 근데 1년밖에 보유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세합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해볼게요. 이걸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면 보세요.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 과세입니다. 그러면 이거 양도한 것으로 치니까 나중 양도로 선택된 A주택은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했으니까 뭐예요? 비과세입니다. 어느 텔 먼저 양도한 게 유리해? B주택이요. 수업을 들어도 똑바로 들어야지. 제대로 안 들으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 아이고, 어떻게 반대로 대답했어야지. 저 대부분이 B 이렇게 하고 저 수업 안 들은 사람이 A주택 이랬어야 되는데, 아이고, 진짜.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양도 순서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을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날에 양도할 때 당연히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을 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뭐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이렇게 막 바꿔요. 2번 1주택의 보유 여부는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 상관없어요.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외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해요. 국내 양도일 현재 국내만 1주택이면 돼요. 우리나라 국내에 주택 하나가 있고 뭐 필리핀에 주택 하나가 있고 그러면 1세대 몇 주택이에요? 1주택 양도로 봅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봅니다. 취득 당시 잘 보셔야죠,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나오면 이제 항상 양도세 문제 풀 때는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는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고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닌 지역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비과세나 또 그다음에 장특공제라든가 세율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보셔야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비거주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로 전환된 해당 그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하여튼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다 그러면 그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조정대상 지역이 어딘지는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85페이지 보충 내용을 봅니다. 보충 내용을. 자, 1번에 보니까요, 비과세되는 1세대 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했을 경우에 동일한 세대로 본다.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려놔도 법률상 이혼하기 전까지는 1세대원을 봅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 주택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주소를 남편을 옮겨놓고 주소를 그쪽으로 해놓고, 부인은 서울에 주택이 있는데 서울에 주소 해놓고, 그래도 1세대 몇 주택이다? 2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부부가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하더라도 이런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2번 주택이라는 허가 여부, 공부상 용도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상들은 건물을 말하고요.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또 주택, 펜션이나 콘도, 합숙소, 기숙사 이런 것들은 1세대 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기본세도 봤었고. 3번 봅니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1주택인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해 거주의 주택을 보지 아니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공동상속주택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주택은요, 갑을병이 있잖아요. 갑을병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에요. 공동상속주택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공동상속받은 주택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또 공동상속주택 외에요. 병은요, 병이라는 사람은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어요. 그럴 때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요 B주택을 양도할 때, 병은요,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보겠습니까?
금방 읽었잖아요.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보는 거예요?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공동 상속주택은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누구 주택이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공동 상속주택은 원칙으로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해가지고 공동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몇 주택? 1주택 양도로 봅니다. 다만 얘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입니다. 그러면 그자의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는 공동 상속주택은 내 의지로 소유한 게 된 게 아니고 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므로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 순환에 우리 문제 풀면서 살짝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기 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공동 상속주택과 다르게요. 자, 이번엔 공동 소유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A라는 공동 소유주택이 있어요. 공동 소유주택은요. 공동 소유주택이 있고, 자, 요거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는데 갑 지분이 90%, 을 지분이 10%예요. 자, 그러면 공동 소유주택 외에 자, 보세요. B라는 주택을 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이 B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본다는 얘기예요? 1세대 몇 주택? 2주택 양도로 봅니다. 여러분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에게 10%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요. 지분 10%든 1%든 공동 소유주택은 보세요.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소유자 각자가 1주택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요. 지분이 10%밖에 안 돼도요. 그래가지고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 몇 주택? 2주택 양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공동 상속주택은 내 의지로 소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지만 공동 소유주택은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 주택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요 얘기고. 자, 그래서 3번과 4번을 비교하시면 되고요. 5번 보겠습니다.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제외하고 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1세대 1주택이 있는데요. 이 1세대 1주택을요. 1세대 1주택을 분할해서 양도를 하는데 자, 전기톱으로 집을 반 나누는 것도 아니고 지분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1세대주택을 분할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 구분 등기하는 거예요. 구분 등기. 그래서 1세대주택을 구분 등기한다. 그래서 1세대주택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몇 주택 양도가 된 거예요? 2주택이 된 거니까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주택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1세대주택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2주택 양도로 본다. 아셨죠, 여러분? 왜 이렇게 조용히 하고 갑자기 침묵 속에 빠져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거. 자, 공동 상속주택은 내 의지로 소유한 게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내 의지로 소유한 거니까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서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자, 많이 하지 않고요. 오늘 첫날이라 일단 요만큼만 하고요. 중요한 1세대 2주택 특례 11번 테마 별표시 작년 시험에 나왔죠? 별표시 11번 테마 별표시 3개 하시고요. 작년에 나왔는데도요. 12번 테마 별표시 2개 하시고요. 일단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절 봅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절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조금 복습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특강 있습니다. 기출 특강 있고요. 절 봅니다. 우리 시험에서 오늘 양도소득세 분류과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요?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요?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고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주식 또는 출자 지분, 파생 상품입니다. 그럴 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사용수익,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네.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고, 지역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점포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어업권, 광업권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일체부지상권은.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 예도 알아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얘네들 갖고 있으면 건물이 완성되는데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라는 말 들은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대상이 된다. 근데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계약금 치르면 나중에 본계약, 계약 체결해서 나중에 그 부동산 취득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기타 자산, 기타자산 글자 그대로 네 가지가 있는데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등 다 대상이 된다.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돼?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되는데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토지와 함께 또는 건물과 함께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 근데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한다. 영업권은. 그 다음에 특정한 법인 주식,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그래서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 어떻게 였냐? 50, 50, 3년 내호식 80% 단안주. 이거 요건에 해당되는 주식이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일반적인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주권 비상장범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양도든 소액주주양도든. 근데 주권 상장범 주식은 원칙 대상 아니죠? 예외적으로 어느 때만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할 때 외거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요. 그래서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주권 상장범 주식은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일정한 파생상품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보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누가 무관하고. 사실상 이전의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 같은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전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유전이 상수익하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유상 이전, 대가 받고 이전이지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유형, 매매, 대표적인 매도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교환,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양도세 부과될 수 있고, 법인의 현물출자 양도에 해당합니다. 조합의 현물출자 같은 것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다만 자기 지분만큼의 자기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자기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고, 그래서 조합에 대한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근데 1인 회사, 자기 회사, 1인 회사에 자기가 현물 출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그 다음에 대물 변제예요.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거나, 또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이전하거나,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이전하거나 양도에 해당합니다. 채무면 댓글 받고 이전하니까. 다만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요,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공유유물 지분의 양도를 보는 경우에서 공유물 지분의 변경 경우 단순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공유주분권 10% 대가 받고 이전할 때 이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 수용, 강제적으로 매매를 해줘도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공매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할 때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본인이라는 것은 물상보증인 본인이라고 했죠? 그 자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하고. 부담보 증여예요. 5억짜리 토지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이 사례를 꼭 기억해야죠. 부담보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의 3억 부분은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자, 채무인수액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증여세가 수증자한테 부과될 수 있다. 취득세는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돼요. 유상무상 불문하니까.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데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뭐로?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뭐로? 무상취득으로 보고. 근데 얘네들이 배우자 직계준미소관이 아닐 때 얘기지. 배우자 직계준미소관의 부담부 중요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준미소관의 부담부 중요하면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증여세가 부과되고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단 배우자 직계임수간의 부담부 중에도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이 채무사실, 인수사실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요. 자, 양도에 당하지 않는 경우요. 무상이전 양도에 당하지 않죠. 또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단 보류지를 매각,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환지 권리가요, 그러니까 권리 면적보다 환지받은 토지 권리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100제곱미터였다가 80제곱미터. 이렇게 가만지, 환지 권리가 줄어든 가만지의 경우는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줄어든 것만큼.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여러분.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당하지 않는데 단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지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당한다. 언제 대가보고 넘어가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예요. 지적경계선 변경, 지적경계선 삐뚤삐뚤해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의 경우는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때는 양도에 당하고 초과하면.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또요. 양도에 당하지 않는 거. 자, 소유권 환원.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또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이런 것들은 신탁, 소유권 환원 들어있으면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해저로 이전할 때는 또 다른 양도에 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어떤 걸 배웠냐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미소 간의 양도는 겉모습은 양도지만 에이 무슨 한입 무조건 부모자 간에 자 속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그죠? 배우자 직계존미소 간의 양도는 다만 얘네들도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는 원칙 대금 청산일. 자, 계약서 상관없어요. 실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인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고?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고? 등기 접수이고. 그 다음에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중 빠른 날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일 비해서 중 빠른 날. 수용도 중 빠른 날. 수용도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세 개 중 빠른 날. 근데 다만 보상금이 공탁됐어요. 그랬을 때는 공탁됐을 때는 공탁한 날이에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판결 확정일이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쇠도끼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되려면 증가감수된 토지가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그 다음에 자,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자,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에요? 당초 취득일이에요? 당초 취득일. 돌싱들한테 내 인생에 한 번 잘못 갔던 오유구사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 거 등등 우리가 배웠습니다. 취득 시기. 그 다음에 취득 시기가,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불분명하다.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입니다. 이런 것들. 점유시효 취득한 민법 245조이랑 규정했다가 점유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는 점유개시일, 시효 만료일, 등기 접수일 중에 언제입니까? 점유개시일이다. 점유개시일. 등기 접수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이요. 비과세되는 양도소득. 파산 선고에 의한 초범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또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하나 추가된 거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이 비과세예요.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받은 조정금이 비과세예요. 감소돼서 받은 조정금이보다 비과세라는 거예요. 이런 거 꼭 기억하고요. 그 외에 교환분합이나 비과세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적은 편이에요, 큰 편이에요? 큰 편에 3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이하일 때, 작가나 같을 때 그 비과세하고 이런 것들. 교환분합이나 비과세에서는
하여튼 법령 규정에 한거나 국가나 자체 개입이 되어 있으면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인데 경작상 필요한 경우는 뭐만? 교환만 비과세 사유다. 분합은 아니고. 자, 경작상 필요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 교환 분합이나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다? 3년이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하여튼 조정 대상 지역 내 자,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을 때는 자, 원래 2년 보유, 비거주가 거주로 전환될 때는 1세대 비과세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보유. 이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돼?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은 2년을 거주해야 한다. 2년을 거주해야 한다. 예? 아, 이거 상식이지, 이건 2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 갑집은 90, 을집은 10%.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 몇 주택 양도로 봐? 2주택 양도로. 공동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 몇 주택? 1주택 양도로. 다만 얘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이면 그자의 주택으로 계산하지만, 원칙적으로 공동 상속주택은 내 의지로 소유하는 건 아니니까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늘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저를 잠깐만 마지막 멘트 달릴 시간 줘요. 하여튼 5월 이제 핵심 요약 정리로 이제 요약집을 합니다. 요약집으로 하니까 좀 압축이 되고 좀 보기가 편해지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외울 사항들은 이제 외우시고 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 5월달, 6월달 잘못 보내고 어영부영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몇 번, 한두 번 나오다가 또 몇 번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면 문제풀이 들어갈 때는 이제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문제 연락이 풀 때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데 넘어가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여튼 5, 6월달 하여튼 비상한 각오를 갖고 잘 버텨내겠노라. 푸르른 5월에 나는 하여튼 묵묵히 합격을 위해 전진하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